68번 볼게요. 얘가 제일 빠른 거는 자, kx 제곱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k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존재해라. K번. 자, 일단 문제를 잘 읽으라고 그랬지. 이창의 개수가 미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나는 K가 0일 때랑 그렇지 않을 때로 볼 거예요. K가 0일 때 한번 식을 보시면 K 다 0 집어넣으면 남은 게 이거지.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K가 0이 아니라면 우리는 2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 문제가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제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x축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나거나 아니면 밑에 내려간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뉠 텐데 얘가 음수야.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그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x축 밑에 내려간 게 반드시 존재를 하겠죠. 그때 가능하다. k가 0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려간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k가 0보다 클 때인데 k가 0보다 클 때 그래프의 생김새는 이렇게 그려줘도 되는 거지. 만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도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종합을 하면 우리가 이게 판별식으로 얘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판별식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판별식을 쓰게 되면 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k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는 상황. 그럼 이 식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마이너스 3k 제곱에 플러스 8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게 이제 k 제곱에 이 0이라는 게 뭐지? 0이랑 3분의 8이죠? 근데 얘가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죠? 이해되세요? 0부터 3분의 8까지가 되겠지. 여기에 적어놓은 k들이 지금 다 답인 거예요. 일단 얘도 답이고 이때도 되는 거고요. 얘를 종합을 했을 때 이제 종합하게 되면 0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얘랑 얘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답이에요. 얘를 다 종합을 해서 우리는 답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에다 얘를 표현을 해보면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하고 0도 지금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색칠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다 되는 거니까 그냥 합쳐서 우리는 k가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 번에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얘는 그래프로 반드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부등식이.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871번에 얘는 니은만 보면 되니? 그럼 문제를 다 안 적고 니은만 보겠습니다. 얘가 AQ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가 0보다 크대. 근데 지금 보시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함수가 있고 Y는 PX 플러스 Q라는 1차함수가 있지. 얘네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모르는 거 있으면 니네가 중간중간 제깍제깍 얘기해야 돼. 남들은 그냥 넘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 그지? 우리가 여기서 P는 어떤 의미예요? P. 뭘 의미하지? 기울기. 얘 플러스지, 그지?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Q를 집어넣은 건가? Q를 집어넣은 거네. 요 Q는 뭘 의미해요? Y절편. Y절편도 지금 플러스인 걸 볼 수가 있죠. 즉, 요 이차함수에다가 뭔가 플러스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계산된 결과는 뭐가 나오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이차함수를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지금 x가 0보다 큰 애를 집어넣은 결과를 지금 보던 얘기잖아. 그럼 x가 0보다 큰 애를 집어넣어. 그게 뭔가 q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q, aq 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라는 좌표가 완성이 될 텐데 여기 0보다 큰 쪽에서 얘가 지금 0보다 크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참이다. 뭐 기억되고 모르는 거 있습니까? 없어? 넘어가나? 자, 그다음 875번. 75번 풀렸어? 그다음 넘어가서 884번 보세요. 8485. 이게 좀 어려워요. 잘 보셔야 돼. 이게 기존의 니네가 문제 푸는 방법하고 좀 다릅니다. 1부터 2까지 해서 y는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차함수랑 y는 a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얘가 더 아래에 있어요. 얘가 문제 읽어보시면 그러려면 a는 어때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이건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예요. 식을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부등식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 문제인데 얘가 부등식에서 2x제곱 플러스 1이 a의 x 플러스 1이라는 것보다 항상 작다. 언제? x가 1부터 2까지. 이거랑 같은 말이지. 위아래는 부등호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 제한된 범위 1부터 2까지라고 준 거고요. 그럼 이런 문제는 너네가 부등식으로 되어 있을 때도 우리가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로 풀기 위해서는 니네가 식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좌측이 내가 구할 수 있는 여기 다 숫자로 나와 있죠? 이제 얘는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잖아. A라는 미지수가 들어가. 한쪽은 미지수가 들어간 애랑 한쪽은 다 나와 있는 애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요 범위에서만 각각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요 그림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요 그림도 그릴 텐데 요게 아래쪽에 그려지게끔 해볼 거예요. 근데 요쪽에 지금 식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먼저 그리셔야 되겠죠. 1부터 2까지 그릴 거니까 여기 1 넣고 2 넣어봐야 되겠지. 1 넣으면 얼마예요? 얼마야? 3. 여기가 1,3이야. 구멍은 색칠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보세요. 얼마인가? 얼마? 9.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요쪽만 보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요 직선을 또 볼 텐데 이 직선은 무조건 어디 지나갈까? 마일, 0을 지나가죠. 맞네? 마일, 0이면 여기 어딘가 있겠지.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볼 건데 요 곡선이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여기에서부터 여기에까지 봤을 때 곡선이 무조건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직선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못해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직선이 더 위에 있겠지. 이 곡선보다. 그죠? 이 A는 기울기지. 지금 이 식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기울기.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의 변화를 줌으로써 곡선보다 위쪽에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이고 이게 설명은 이해가 돼도 너네가 손으로 하고 손으로 풀고 너네가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건 또 달라.
이게 뭔가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 문제로 갖다 놓으면 못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A라는 게 기울기인 거잖아, 그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도 우리는 여기 2,9를 지나갈 때 A 값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 2 넣고 9 넣으면 여기 2 넣고 9 넣으면 되지, 그지? 그러면 A가 얼마냐? 3이죠. 요 점을 딱 지나갈 경우에 직선이 요 2,9라는 점을 딱 지나갈 경우에 A가 3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점점 커져야 되니까 A를 3보다 어떻게 크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A가 근데 3보다 크게 해줄 거냐 아니면 같아도 상관이 없냐는 얘기인데 우리가 요 점에서는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2,9에서는 안 따지는 거죠. 맞죠? X가 2보다 작기 때문에 딱 요 점에서는 얘가 더 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9를 요 직선이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즉 A가 3이어도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래프를 갖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하는 거야. 난이도 어렵지 이거 일단.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또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선생님이. 자, 885번. 자, 0에서부터 1까지 뭐 등호는 이런 식으로 부등식은 잡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 얘가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때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잡아보고. 자, 선생님이 방금 문제를 설명한 거랑 똑같아. 여기 지금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 얘가 그 위에 있는 문제들이랑 차이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880번 대표 유형 문제나 그 이전의 문제들 883번까지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얘네가 881번을 풀게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왜냐면 이게 앞에서 풀던 문제랑 다른 점을 알아야 니네가 이게 왜 달랐는지를 기억해야 이거는 좀 이상한 문제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학교 시험을 볼 때, 그지? 뭐가 다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881번 뭐 딱히 불 3개 들어온 거는 이 884, 885밖에 없으니까 그 이외에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도 똑같겠지, 그지? 881번은 일단 걔 앞에 부동식을 풀면 0부터 3까지죠. 근데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0부터 3까지만 보전 얘기잖아. 여기 주어진 방어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그 x가 0부터 3까지로 잡히는 거겠지. 그치? 이해돼요? 그랬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한다. 즉 우리는 2차 부동식의 범위의 제한을 걸었을 때가 문제가 조금 어렵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얘가 지금 값이 여기다가 0에서 3까지를 다 집어넣고 계산해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만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줄 거예요.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면 그 이외의 값들은 자동으로 0보다 커지겠죠. 이해되세요? 즉 나는 0부터 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었단 말이지. 즉 얘는 최소값을 보기 위해서 저기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뭐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0에서 3까지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이게 1이 들어가야 제일 작겠지, 그지? 즉 a-3이라는 것을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면 된다는 게 이제 답이야.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죠? 맞아요, 답. 근데 얘는 문제를 보시면 이게 지금 등호가 한쪽에만 들어가 있거나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최소값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그림을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려야 돼요. 그럼 그림을 두 가지로 나눠서 그리기 위해서는 식이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거를 왼쪽에, 식이 좀 A라는 이런 문자가 들어간 걸 오른쪽에다 두시면 돼요. 즉 얘는 우리가 분리를 해서 분리 조치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이제
2x-a 이런 형태로 식이 잡히겠지. 얘를 0에서부터 1까지에서 항상 3이 되게 해봐라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그림을 그릴 건데, 요 그림하고 이렇게 생긴 거, 그다음 요렇게 생긴 그림을 동시에 그려놓고 만나도 상관없고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얘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려볼게요. 0 집어넣으면 2지, 0,2. 0은 포함하기 때문에 색칠해서 그릴 겁니다. 0,2. 그 다음에 1을 집어넣게 되면 1,3이죠. 이런 형태의 아래로 블록한 곡선 중에 일부를 우리는 보겠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이제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직선은 A로 묶었을 때 2x-1이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은 어디를 무조건 지나가게 되겠어요? 2분의 1,0을 지나가겠죠. 2분의 1,0이라는 건 여기겠지. 여기다가 이제 직선을 막 그릴 건데 직선이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 구간에서 잘라봤을 때,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서 봤을 때 직선이 무조건 밑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직선이 이런 형태로 생기면은 되지 일단. 이런 식으로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곡선보다 무조건 밑에 있어야 돼. 이 구간에서만큼은. 이해되지? 요 x에 대해서 이 부동식이 항상 참이라는 얘기는 이 위아래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범위에서.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요 경계를 지나갈 때 우리는 a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러니까 0,2를 집어 넣어야겠지, 그죠? 0,2를 넣어보죠.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요 상황에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야. 그치? 그러면 요거를 이제 a를 바꾸면 뭔가 틀어지겠지, 기울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은 가능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a가 일단 마이너스 2일 때는 가능하고, 너네가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도 가능한 거죠. 맞네?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그 기울기의 값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쉽죠. 여기에 직선 연화가 있어요. 양수의 기울기를 갖는. 그랬을 때 요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기울기의 값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지. 이게 음수일 때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요 직선을 이쪽으로 돌리면 기울기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일관성이 있게 우리는 이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요거보다 일단 크거나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 한번 보세요. 여기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되겠지, 그지? 요 곡선보다 상대적으로 직선이 다 밑에 있으니까요. 그럼 요 점을 지나갈 때 a를 보셔야 돼요. 즉 1,3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a가 얼마예요? 요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점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즉 1에서는 안 볼 거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a는 3일 때까지 가능한 거지. 요 때보다는 우리가 딱 3일 때보다는 요쪽으로 틀었었던 그 직선들이 다 밑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게 답이야. 요렇게 생긴 답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 등호 없어요? 왜 그러지? 잠시만요. 야 이게 내가 문제를 잘못 썼다. 야, 여기 등호 안 들어간다, 그치? 등호가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만나도 안 되는 거지. 무조건 위아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이때는 안 되는 거고, 요걸 약간 틀었을 때부터 되는 거니까 등호를 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내가 문제를 잘못 적어서 그런 거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나오면 거의 웬만하면 틀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가나. 그 다음에 넘어가서 898번 볼게. 일단 도영이가 물어봤는데 도영이 위에 거는 해 구했지. 0부터 5까지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인수분해는 되죠.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돼서 x-1에 x-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될 거고,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0이 되는 값을 체크를 해주게 되겠지, 그지? 이해됩니까? 얘가 지금 요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애가 그 밑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다 만족을 시킨대요. 얘 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마이부터 3까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구한 해가, 이쪽에서 구해진 해가 요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해가 4가 나왔어. 그럼 그 4라는 값은 이걸 모두 만족시킨다의 말에 만족을 못 시키지, 그지? 여기서 나온 해는 얘를 다 만족시켜야 돼 라는 말은 여기서 구해준 해는 요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되시죠? 그러기 위한 A의 범위를 찾아보세요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수직선 한번 그려보고 얘가 0부터 5까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 1부터 A가 되거나 아니지, 큰 작작이니까 자, 일단은 요것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i부터 3까지. 요 노란 색깔 안으로 요 공통해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잘 봐. 얘가 해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은 a보다 크거나 같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어. 이 중에서 안 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얘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잘 보세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 여기 있잖아, 그지? 얘보다 만약에 크거나 같은 애가 있으면 흰 색깔하고 얘랑 공통해인 거잖아, 그지? 그럼 흰색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공통해가 1부터 5까지가 잡혀버리지. 그게 노란색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지? 이해되지? 상현이 이해 안 돼? 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를 갖고 A를 조정을 해라는 얘기야. 일단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즉 공통 부분이 일단 요만큼 생기는 거예요. 요만큼은 이미 요 0부터 y부터 3까지 안에 들어왔지. 그럼 내가 요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애랑 이미 여기 흰 색깔 해랑 공통 부분도 요 안에 들어오게끔 설정을 해라는 얘기지. 뭔가 이상한데? 반대로 설명했나? 잠시만요. 이렇게 헷갈리냐? 실수 x가 얘를 점수가 최소값. 자, 봅시다. 일단 요 경우는 안 되는 거 확실하지, 그지? 그럼 내가 이제 요 A가 뭔가를 잡혔을 때 이런 형태로 또 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그게 여기 흰 색깔하고 공통인 게 생기면 되어서 안 되겠어. 공통인 게 생겨버리면 노란 거 안에 못 들어가잖아, 그죠? 이해돼? 되지? 그러면은 이 A라는 거는 일단 얘보다는 커야 돼.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 A가 만약에 오면은 이 주황색깔과 흰색이 공통인 5가 해가 또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게 노란색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이게 성립이 돼. 그래서 A가 6이야, 최소값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교육 이해했니? 봤어? 잘 봐, 설명할 때. 자, 그 다음 문제. 900번이에요. 900번은 일단은 연립부등식인데 x-2가 a보다 작은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 뭐 요거는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가 되겠지. 인수분해하면은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이렇게 되겠네. x 플러스 3a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라는 애랑 여기 3a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게 큰 작작으로 이 해를 볼 텐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얘가 더 크겠지. 그죠? 얘는 양수에서 2를 뺀 거고 얘는 음수에서 2를 뺀 거니까 지금 요 부등식의 해는 큰 작작이니까 3a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위에 건 해가 나왔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랬을 때 얘가 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선상에 해가 없게끔 표시를 해주고 얘네 크기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야. 우선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 이렇게 하나가 적힐 거로 해가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이게 공통 부분이 안 생기게끔 우리가 일단 잡아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3a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크기를 바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 얘는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큰 거지, 그지? 그리고 등호까지 넣어도 상관없는지를 볼 거야.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는 작아야 돼.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3a 플러스 3a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 등호를 붙일지 말지를 따져봐야지. 우리가 얘를 요로 갖다 놔도 공통인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하나는 동그라미고 하나는 색칠됐으니까 둘 다 색칠이 됐을 때만 우리는 걔를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럼 등호를 다 붙여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도 여기로 갖다 놨을 때 공통인게 안 생기기 때문에 공통분 안 생기면 다 답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둘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이 헷갈려? 괜찮아요? 얘는 그러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던가? 위에 있게? 밑에는 어떻게 돼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요거는? 내가 맞게 풀었니? 그럼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넘겨서 907번. 자, 우선 왼쪽에 이제 해는 나오죠. x가 2보다 크거나 x가 y보다 작다. 이게 이제 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인수분해 해야 될 텐데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2x 플러스 5에 x 플러스 a도 되나요? 이거 맞아요? 이 부분은? 몰라. 해봐 아니면 맞냐? 맞아요? 그럼 이게 이제 연립인 거잖아, 그지? 이 연립에서 정수가 마이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수직선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2보다 크다. 이쪽하고 마일보다 작다. 이쪽하고 얘는 이제 0이 되는 값이 일단 중요하겠지. 마이너스 a라는 값하고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값이 있을 때 뭐 얘네 두 개 사이에 있게 되겠지. x의 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는 얘가 지금 공통인 애가 마이너스 2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 맞아요? 정수는 마이만 있어야 된다. 마이가 이쪽에 있겠지, 그래?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는 또 여기 있겠지. 여기에서 일단은 잘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5까지면 해가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잡힐 거 아니야, 부등식의 애가. 그럼 공통 부분에 마이가 들어간다는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a라는 거는 하여튼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잡혀야 여기에 이제 공통 부분에 마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제. 맞아요? 즉 마이너스 a라는 거는 일단 마이너스 2의 값보다는 큰 쪽에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일로 가면 안 되지. 그럼 이거를 동그라미를 계속 당겨봤을 때 여기 이제 정수인 게 3도 있고 4도 있을 텐데, 그죠? 마이너스 a가 여기까지 왔어.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잡힌다는 얘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돼도 정수인 건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2밖에 없지, 그래? 공통 부분에서. 이해돼? 얘가 근데 만약에 3을 살짝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공통에서 정수가 뭐가 추가로 돼? 3이 추가가 되지. 즉 마이너스 a의 위치는 3까지는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를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잡히겠지. 방향 돌리면서 좌우 반전까지 시킨 거예요. 자, 그다음 소금물 문제도 일단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너네 중학교 때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죠? 공식을 좀 볼게요. 소금물 우선 우리가 소금물 문제는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고, 그다음 소금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소금은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야. 이렇게 구하게 돼 있어요. 일단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소금물 문제는 이 100% 문장제 문제지, 그지? 문장제.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문장제 문제니까 이 소금물 식을 세울 수 있게 정보를 줄 건데, 그죠? 처음에 농도를 줄 거고, 그 다음에 소금물을 줄 거야. 그 다음에 니는 이걸 바탕으로 소금을 구할 거야. 뭐 이런 형태로 나는 문제를 줄거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뭔가 안 잡히잖아? 농도를 얼마로 안 줘? 소금물을 얼마로 안 줘? 바로 그냥 x로 놓는 거예요. 자,
봐봐, 딱 시작이 그렇죠? 4% 농도 4야. 그치? 소금물 얼마? 150. 귀신같이 나오지, 그지? 그럼 니네는 이거 둘이 곱한 다음 100으로 나누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왜냐면 소금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 소금물 농도 곱한 다음 100으로 나누는 게 바로 소금이야. 이거 안에 들어있는 소금. 둘이 곱하면 얼마야? 600이냐? 6이겠네? 6, 100으로 나누니까 소금 6 들어있어. 이거랑 10%의 소금물, 또 다른 이게 소금물이 어떤 소금물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소금물이 있는 거고, 여기에 A라고 할게. 여기를 B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는 소금물의 농도가 지금 10이라고 준 거지, 그죠? 맞나요?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소금물 안 줬지? 맞아요? 문장제 문제에서 바로바로 정보가 연달아 나와야 돼. 10%의 소금물 안 줬으니까 바로 X. 그럼 여기는 소금은 둘이 곱하고 100으로 나누는 거 10분의 X. 바로 10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요거를 섞어서 이제 뭔가 더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더했을 때 농도가 6에서 8 이하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이제 이걸 둘이 섞었을 때 농도로 식을 바꾸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써보자. 자, 둘이 섞었으니까 소금물이 둘이 더하게 되겠지, 이제. x 플러스 150분의 소금물 분의 소금은 이렇게 둘이 섞인 게 되겠지, 그지? 소금이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 원래 있던 게 더해지는 거지. 6 플러스 10분의 1 x. 여기다 이제 전체적으로 100을 곱한 게 이제 농도인데 6부터 8까지로 잡아줘라 이런 얘기야. 여기 6부터 8까지 맞아? 문제? 굉장히 쉽지 문제? 문장제 이렇게 바로바로 바꾸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너네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야. 내가 양변에 이제 이 분수에 분수가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니까 요 얘를 곱할 거예요. 전부 다 곱하면은 요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요 항에 얘가 곱해질 때 이게 괄호를 쳐서 곱해야 되지, 그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 딴 거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6에다가 지금 x 플러스 150을 달아주고 이 100을 분배를 하게 되면 10x 플러스 600이지, 그죠? 됐네? 그 다음 이쪽에도 이제 x 플러스 150을 달아주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끝이야, 소금물. 여기 이제 연립부등식이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공통부분 찾는 거지. 풀 수 있겠죠? 풀어보세요. 딱 이렇게 푸는 걸 손에 익숙하게 해놓으면은 시골 땡큐 이러고 그냥 뭐가 보이면 돼. 시험 나올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이것도 선생님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컵 그리고 이 지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컵 그려서 뭐 소금을 넣고 조지랄 떨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912번. 큰일 났다. 이거 하나 엄마랑 같이 보는 거 아니겠지? 자, 11번 풀게. 야, 이거 답 나오냐? 뭐부터 뭐까지? 답 몇 번이야? 3번이에요? 자, 12번. 912. 어, 15, 15. 여기 15, 15의 직각이야. 그랬을 때 모르겠고 일단 글이 너무 많은데 뭔 소리인지 다시 한번 보자. 좀 읽어볼게요. 두 삼각형, 직사각형, 여기 직사각형 얘밖에 없지, 그지? 이 사각형은 사각형의 넓이는 두 삼각형 APR 요거랑 PBR, PBQ 요거지? 요거의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식으로 일단 잡혀야 되겠죠. 그럼 잡아주려면 뭔가 미지수로 하나 놔야 되겠지. 누굴 미지수로 놓으라고 했냐면 QC를 A라고 놓으라고 했어. 이거 개꿀이지 뭐. 미지수부터 설정하고 풀라고 했더니 뭐 이걸로 하네. 그래? 시킨 대로 하자. 그다음에 요 길이는요.
15 빼기 a가 되겠지, 그지? 그 요게 직각이등변 삼각형 안에 이 직각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다 닮음이지, 그지? 얘네도 다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지, 그지? 맞나? 틀림없어. 여기가 15 빼기 a지. 얘는 한 변의 길이가 a 직각이등변이 되겠지, 그지? 요 삼각형의 넓이, 즉 a의 15만이나 a가 요 넓이가 요 삼각형 2분의 1 a 제곱보다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a의 15만이나 a가 요 밑에 있는 삼각형 있죠? 2분의 1의 15만이나 a의 제곱보다도 커져야 된다는 얘기야. 됐나요? 요거 풀란 얘기야. 열린 부등식이지. 둘다만 역할하고 있으니까. 식 세워서 풀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a를 좀 일단 설정을 해봐야 되는데, 요 a라는 거는 일단 요 그림이 일단 성립이 돼야 되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있겠지. 그 다음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요게 다 15가 되면은 직사각형 안 만들어지지. 요 15보다 작습니다. 맞나요? 요 상태인데 뭐 이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뭐 일단 이걸 풀면 돼. 열심히 풀어. 이거 못 풀어서 질문한 거지 근데. 대답 안 하니까 안 풀네? 한번 풀어보고 계산 안 되면 나한테 다시 물어봐. 옆에 가서 계산 같이 해보게. 자, 일단은 921번 하나 더 있어요. 이거 하면 일단 니네가 모른다고 한 거 다 푼 거고, 숙제를 다시 해와서 모르는 걸 나한테 화요일에 다시 물어봐. 일단 안 하는 애들은 일단 선생님이 하여튼 뭐 중간 잘 봤다고 끝난 게 아니고 중간 못 봤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 알아서 해야지. 921번.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2차 방정식. 근데 한근은 1과 2 사이, 한근은 2와 3 사이. 그러니까 하나는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고, 아무튼 하나는 2랑 3 사이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근이 뭐보다 크다 혹은 근이 뭐보다 작다, 이런 거 다 근의 분리라는 소단원이었지,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 왜냐면 이게 잘 모르거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근이라는 거는 무슨 절편이라고 그랬지? x 절편이야, 그지?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보면, 얘네가 거꾸로 함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거꾸로 함수가 있었을 때, 뭐 여기 y에다 0을 넣은 게 방정식인 거잖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럼 y에다 0을 왜 넣겠어? x절편 구하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방정식의 해는 그냥 x절편 구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 함수의 그림을 x절편을 이 사이에 놓게 되면 문제를 해결한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두 근이 뭐보다 크다 혹은 두 근이 뭐보다 작다 혹은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이런 거는 다 요 그래 분리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프로 풀란 얘기야. x절편을 갖고.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고, 얘는 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그지? 축이 얼마야? 2지 2, 그지? 그러니까 얘는 축이 있으면 축이 2라는 얘기야, 여기. 그럼 2를 기준으로 대칭인 그림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가 되겠지. 그 사이에 이제 요게 지금 x절편, 얘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절편 찍히는 거죠. 근이야, 근. 이런 식으로 절편이 찍히게 해봐라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어차피 얘는 대칭이냐, 이게. 이게 대칭이니까 우리는 3쪽이나 4쪽에 하나만 지금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야. 일단은 이 그래프가 2일 때는 밑에 내려가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만약에 2일 경우에 이렇게 접해버려. 말이 안 되지. x 절편이 해니까 떠 있어도 말이 안 돼요.
절편 안 생기니까. 절편이 일단 생겨야 되니까 2일 때는 이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즉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 F2라고 할게요. F2는 저기다 2넣으면 K-4지 그제? K-4인데 이거 일단 0보다 작게 나와야 돼. 됐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4일 때 함수값을 볼 수가 있겠지. 그냥 우리가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함수값만 갖고 식을 쓰면 보통은 해결이 돼. 그게 안 되는 경우는 두근이 뭐보다 크다 혹은 두근이 뭐보다 작다야. 예를 들어서 두근이 P보다 클 때 요건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요거 한 번만 다시 언급을 해야 되겠지. 이거 헷갈리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두근 여기서 찍히는 이제 x절편이 두근이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여기에서 P라는 어떤 수치보다 두 개는 다 크게 찍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했어. 1번으로 일단 한 별씩부터 나와야 돼. 실근, 즉 절편이 생기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절편 생기세요 하는 주문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축하고 P에서의 함수값을 고려를 하라고 했지. 그치? 축이 P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 얘가 지금 0보다 크게 돼 있어야 돼. 이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우리는 축과 P에서의 함수값을 보이는 대로 우리는 P를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했어. 이해돼? 그래서 얘는 어쨌든 뭐 두근이 P보다 크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사이사이에 찡겨 놔보라는 얘기니까 이럴 때는 함수값만 쓰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2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은 상황이지 그림을 봤을 때 그지? 우리가 내가 x라고 알고 있는 게 2, 3, 4밖에 더 있어. 그 다음에 4일 때 함수값. 이거 4일 때나 2일 때나 계산값은 4일 때나 3일 때나 계산식은 똑같아요. 어차피 축이 2니까 똑같이 나오겠지 그지? 여기다가 x에다가 4를 넣든 3을 넣든 똑같이 나올 거예요. 4를 집어넣으면 계산했을 때 얼마야? k지 k 그지? 맞네? 요거는 지금 그림상 0보다 크게 찍혀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둘 다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0과 4 사이가 되겠지 답은. 답은 0과 4 사이인데 잘 봐요. 요게 지금 충족이 됐을 때, 즉 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실제로 요 지금 x절편이 3과 4 사이에 하나는 2랑 3 사이 찍히고 하나는 야, 나 문제 잘못 풀었지? 이 숫자 왜 이렇게 써놨냐? 뭐 정신 못 차렸는데 지금 뭐지? 왜 이래? 여기가 1이잖아, 얘들아, 맞지? 뭐 한 거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죠, 그죠? 아이고야. 야, F3 따지자. F3 F1 따져 그냥. 3이다 1이다 똑같으니까 F1은 얼마? K 빼기 3이죠, 그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어때요? 0보다 크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3과 4 사이가 답이야. 이렇게 된다고 답은. 그럼 왜 이거 두 개만 지금 충족이 되면 절편이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함수값만 갖고 답을 낸 것 뿐인데 이게 만족이 됐을 때 왜 이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못 그려지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x는 2라는 선이 있을 텐데 이게 축인 거고 얘는 틀림없죠. 축이 x는 2. 근데 이때 함수값 0보다 작은데 하나 찍어보라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이 있고 3이 있을 때 얘네는 함수값이 똑같을 거예요. 대칭으로 2로부터 똑같은 머리만 펴져 있으니까 그때 함수값 0보다 크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높이는 똑같은 데 찍히겠지, 그지? 그럼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하면서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얘는 뭐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 게 없잖아, 그지? 2차 함수 그래프에 대치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즉 절편이 여기에 찍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근이 뭐 삶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함수값만 잘 파악을 해서 걔만 반영을 해주면 답이 나온다 이제. 자, 추가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숙제를 하든가